Genesis will lead the age of electrification through fuel cell EVs as well as battery EVs. Starting in 2025, all new vehicles to be launched will be pure electric vehicles. By 2030, Genesis will establish itself as a 100% zero-emission vehicle brand that aims to reach sales of 400,000 cars. 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민입니다. 아직 휴가 기간이긴 합니다만 퓨처링 제네시스 어제 날짜로 올라온 현대 제네시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사실 저희가 2년 전서부터 제네시스 관련해서 내연차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경쟁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무모하다. 내가 더 이상 내연차 시장에서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밸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제 중단하고 빨리 EV로 전환을 해야 된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담고 기술을 혁신을 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프리미엄 EV로서 제네시스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정립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네시스 G80이나 GV80 발표할 때에도 현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디자인, 인테리어, 플랫폼 어딜 봐도 이건 내연차와 전기차 양쪽을 아우르기 위한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전기차 소식이 없느냐?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냐면 여기다가 이제 하부 쪽에 배터리를 넣고 전기차 파워트레인으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공유를 하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그래서 이 GV80은 요 모델을 개발을 하고 내연 자동차로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이제 전기차까지 만들어서 요거를 EV로도 운영을 하겠다. 그 설계가 녹여 있고. 그래서 인테리어도 그래요. 말하자면 통합 OS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돼야 돼요. 통합 OS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생각하면 돼요. 스마트폰이 물리적인 버튼들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블랙베리라든지 그 초기에 그 블랙잭 같은 스마트폰들은 버튼을 밑에 다 달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통합 제어로 OS에서 움직이는 기능에서는 이 버튼들이, 물리적인 버튼들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게 심플하게 구성을 하고서 이제 여백의 미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 언어를 거기다 입혀놓은 건데, 그러니까 요 라인업을 가지고 전기차까지 전반적인 디자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시그니처도 지금 제네시스의 그 윙 로고 중간에 라이즈 아티클을 가운데 중심 잡고 날개 부분을 두 개로 그 쿼드 LED 램프로 나눠놨잖아요. 이게 이제 EV 시대에서도 시그니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현대가 퓨처링 제네시스에서 2025년 이후부터 2025년부터는 제네시스의 모든 신차는 EV가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내연 자동차는 2024년까지 완료를 하고 더 이상 개발 신차 출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전략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내연 자동차로서는 최초이기도 하거니와 아직까지 메르세데스, BMW, 폭스바겐을 비롯한 그 외의 전통적인 강자들은 아직까지 이런 계획을 과감하게 제네시스처럼 수립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매우 혁신적이고 매우 과감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EV로 전환을 해서 2030년까지 40만 대를 출시할 것이고 완벽하게 제로 에미션 브랜드로 거듭나서 탄소 중립을 2035년에 실현하겠다. 이것은 현대차 전 그룹이 탄소 중립을 2035년도에 달성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 현대차를 아우르고 기아 자동차를 아우르는 전체 그룹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룩하겠지만 제네시스 브랜드는 가장 빨리 제로 에미션을 실현을 해서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제조 공정, 그 다음에 관련된 생산 시설 전반적으로 제네시스에 관련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전략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로 에미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네시스 EV 전용 라인이 신설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리뷰나 평가하는 사람들이 제네시스가 일반 현대자동차, 내연자동차, 대중차와 같은 라인에 생산되는데 이게 럭셔리 맞아? 이걸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네시스 브랜드가 다른 현대그룹과 달리 2035년도에 탄소 중립을 이룩한다는 것은 그 별도의 공정 라인을 통해서 제네시스의 공정 라인을 ESG, 또 LCA 공정으로 앞으로 친환경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이 2039년에 가장 빠른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2039년 선도를 했고요. BMW도 역시 우리도 뭐 그쯤 해가지고 뭐 탄소 중립 이룩할 거야 하면서 가장 뭐 환경적인 부분이나 지속 가능한 부분에서도 선도적인 브랜드임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만 제네시스는 그보다 4년 더 빠른 2035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는 어떤 제품의 가치나 그 제품이 담고 있는 밸류도 중요하지만 상징성, 미래 시장에 보이지 않는 밸류까지 담고 있어야 비로소 프리미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까지 제네시스는 업계를 선도하는 그런 브랜드로서 새롭게 탄생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제네시스 브랜드는 이미 제네시스 G80 EV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한 내연차에 EV 파워트레인이 들어갔을 때의 정숙성, 편안함, 또 승차감, 그로 인해서 극강의 만족도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첫 모델부터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데 재미있는 상상 몇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B필러를 없애고 양쪽으로 문이 열리는 롤스로이스처럼 이걸 뭐 소사이드 도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탑승하고 내리고 얼마나 편해집니까? 그 다음에 스위블 시트. 어느 방향이든 뭐 돌아갈 수 있고 탑승할 수 있도록 탑승자들이 탑승자를 바라보는 각도로 돌아가는. 그리고 또 그 시트는 온돌 개념을 차용한 히팅 시스템을 통해서 극강의 만족을 주겠다. 아마 그 무지성 평가들 그리고 또 국내 기업을 무조건 그러면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걸 물고서 앞으로 퓨처링 제네시스는 온돌이래요. 온돌방을 설치를 하겠대요. 이렇게 또 뭐 클릭뷰를 위해서 뭐 조롱을 하고 또 그걸 듣는 분들은 그래 온돌이래 제네시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봐서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들 주변에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이 한옥의 난방 시스템 온돌이 세계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 개념을 좀 물어보시면은 이거 조롱거리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온돌이라고 하는 거는요 현대 건축 기술에서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고 그 열효율이나 지속성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 난방 시스템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자동차에 또 시트에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가장 그 지금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넓은 그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얇은 판에 온돌과 같은 개념의 난방을 실현시켜서 시트 전체에 따뜻한 어떤 그 열기를 공급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난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표면 마감재에 열 전도율이 높은 그런 특수한 재질의 인조 가죽을 사용해서 그 인조 가죽 전체의 열이 확산되는 이런 형태의 온돌 시스템. 그러니까 온돌의 개념이라는 게 어떤 일부분만 데우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따뜻해지면서 난방이 가동이 되지 않을 때라도 그 남아있는 잔열을 통해서 그 지속성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차용해서 제네시스는 이전의 자동차의 열선과 같은 일시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데워졌던 이런 티딩 방법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트에 몸을 이렇게 댔을 때 전체 접촉면이 전부 다 따뜻하면서 릴렉스하게 몸을 편안하게 마치 외국인들이 우리 찜질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온돌에 찜질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경험을 또 새롭게 너무 힐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동차 안에서 충분히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개념으로 이런 방식도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네시스 이코르 온돌이래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실 때 아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 온돌 시스템의 이런 개념을 이렇게 차용하겠다라는 좋은 상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네시스 브랜드가 드디어 전용 전동화 브랜드로 그 어떤 내연 자동차도 실현하지 못했던 그런 과감한 브랜드의 혁신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네시스가 현대 모터스 그룹에서 가장 확실한 브랜드 밸류를 구축하게 되면 그 이하의 대중차 라인도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35년 그 어떤 브랜드보다도 빨리 탄소 중립을 이룩한다면 현재 계획대로 EV를 성공적으로 이관을 해서 2035년 그야말로 ESG, LCA 부분에서도 확실한 업계를 선도하는 선구자적인 업체로서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가치가 재정립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제네시스 G80 EV에서 3억대의 럭셔리 대형 세단보다 정숙하고 편안하고 승차감 면에서 그리고 또 이동 수단으로서의 안락함을 기준으로 할 때는 더 가치가 높았다. 그러면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걸 기점으로
여기에 더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가미한 고급 모델들을 출시하게 된다 그러면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지도는 바뀔 수밖에 없고, 머세데스 벤츠, BMW와 같은 전통적인 프리미엄 영역에서 상품성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던 브랜드가 제네시스의 이런 EV 전략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앞선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렉서스 그 외의 럭셔리 브랜드를 정말 가랭이 찢어지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다른 브랜드들이 브랜드의 전략을 바꾸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선구자적인 입장, 지속 가능한 가치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이런 브랜드의 컬러를 제네시스를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놓게, 다시 말해서 흐름을 바꿔놓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네시스의 이런 전동화 전략, 그리고 하게 제로 에미션으로 재탄생을 해서 브랜드의 컬러를 완벽하게 바꾸려는 이런 시도가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새로운 30년 현대모터스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다음 제네시스 전기차는 제네시스 GV60입니다. eGMP를 활용한 플랫폼화된 전기차, 제 첫 번째 모델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제네시스 GV80을 기반으로 한 럭셔리 SUV 모델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제네시스 GV70을 베이스로 한 전기차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모델인 G90 역시 처음에는 내연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나오지만 이 역시 이 모델도 EV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동화가 이루어지면서 2025년서부터는 완벽하게 전동화, 제로 에미션 브랜드로 거듭난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 앞으로 제네시스 브랜드가 프리미엄 EV 시장에서 얼마나 빛을 발할 것인지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수소 관련된 내용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 수소 관련된 미래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